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71살이 되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 사연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27평 아파트. 남편 박근철과 아들 송우와 살았던 행복한 보금자리죠. 남편은 택시 기사였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30년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남편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는 게 제 하루 일과였죠. 그렇게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이 집도 사고 아들 송우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5년 전 봄이었어요. 아들 송우가 은비라는 여자를 데려왔죠. 키 165cm 정도의 살짝 파마를 한 머리, 화사한 미소를 짓는 여자아이였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두 손으로 선물을 건네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던지. 저는 그 순간 우리 송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2년 동안 아들과 연애하면서 은비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명절 때면 새벽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줬어요.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열심히 배우려 했죠. 생일 때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예쁜 한복을 입은 은비가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절할 때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이제 딸이 생겼구나 싶었죠. 결혼 첫 해도 여전히 좋았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명절에도 성실하게 도와줬거든요. 다만 약간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저희 집도 정리할 게 많아서 일찍 가볼게요. 아, 그래. 그럼 가거라. 뭐 신혼부부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했죠. 그런데 결혼 2년째부터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죠. 그마저도 30분을 못 넘기고 바빠서요 하면서 후다닥 나가버려요. 은비야, 저녁 같이 먹고 가지 않을래?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예전엔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어머님 솜씨가 최고예요 했던 그 은비가 맞나 싶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말에 일어났어요. 은비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미용실을 차리려고 해요. 정말?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남편이 먼저 대답했어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택시 몰면서 한 푼, 두 푼 모으기가 쉽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의욕을 가지고 일하겠다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해봐라. 우리가 도와줄게. 미용실을 연 후부터 은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업이 바빠서 라는 말이 입에 붙었죠.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아예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우영이 학원비가 좀 많이 나와요. 매달 첫째 주가 되면 어김없이 오는 전화였죠. 50만 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손자 우영이 생각에 기꺼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그 돈으로 미용실 운영비를 댄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손자가 몸이 안 좋다며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체온계로 재봤더니 열이 39도까지 올라 있었어요. 은비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님, 죄송한데 병원 좀 데려가 주실 수 있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결국 제가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약값까지 다 냈어요.
5만 원이었는데 은비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님이 먼저 내주세요. 나중에 정산할게요. 그 나중에는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친구 영자가 그러더라고요. 순이야, 네가 너무 착해서 호구당하는 거야. 그때는 아니야, 가족인데 뭐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게 말이죠. 미용실을 연 지 1년이 지나면서 은비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우연히 은비 미용실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혹시나 해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은비가 손님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시어머니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손님이 동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게요. 시아버지도 맨날 아프다고 난리고 솔직히 병원비만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 줄 아세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걸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가슴이 먹먹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순희 씨네 며느리 미용실에서 파마했는데 그 집 시어머니 흉 엄청 보던데? 뭐라고? 맨날 집에 와서 간섭한다고 짐이라고 그러던데. 짐이라는 표현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 사업 자금까지 대준 저희가 짐이라니.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은비가 밖에서 우리 흉을 본다는데. 뭐라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용실에서 손님들한테 우리를 짐이라고 했대. 그럴 리가 설마. 하지만 남편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은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후 은비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 왔어요. 미용사 동료들이라고 하면서 3명이나 데려온 거예요. 어머님,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인사도 성의 없이 하고는 거실에 떡하니 자리를 잡더라고요. 저는 차라도 내주려고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집이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게, 우리 집보다 작은 것 같은데? 은비 친구들이 우리 집을 품평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은비가 한 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요? 시부모님 집이에요. 저희는 따로 살아요. 그러면서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인테리어가 이렇게 촌스러운 거구나. 언니가 인테리어 좀 해드리면 어때요? 됐어요. 어차피 오래 안 살 집인데 뭘. 어차피 오래 안 살 집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30년을 살아온 저희 집을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차를 내가려고 거실로 나갔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아,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구나 싶었어요. 차 마셔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은비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30분 정도 있다가 일어나면서 은비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가볼게요. 바빠서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언니, 시어머니 표정 봤어요? 완전 어색해 죽는 것 같던데? 그러게, 눈치도 없어서. 그 소리가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밥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생일날 아들이 축하해주러 가족들과 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온 건 아들 송우뿐이었어요. 은비하고 우영이는 왜 안 왔니?
아, 엄마, 은비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해서 거짓말인 걸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송우의 표정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그날 은비는 친구들과 놀러 갔더라고요. 시아버지 생신보다 친구와의 약속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 며느리는 정말로 저희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던 중 드디어 제 칠순 생일이 다가왔어요. 70번째 생일이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남편과 상의해서 작은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 김순희 여사 칠순인데 가족이랑 가까운 분들 초대해서 조촐하게 해보자. 먼저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여보. 송우한테 전화했어요. 송우야, 엄마 칠순인 거 알지? 토요일에 집에서 모여서 밥 먹을 건데 와라. 네, 엄마 알겠어요. 은비하고 우영이도 같이 갈게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인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나름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해서 며칠 전부터 요리 준비를 했어요. 갈비찜도 하고 은비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우영이 좋아하는 떡볶이도 준비했죠. 여보, 이것 봐. 갈비가 얼마나 부드럽게 됐나? 우와, 정말 맛있겠다. 우리 순이 솜씨는 정말 최고야. 동네 친구들도 초대했어요. 영자, 미자, 그리고 아래층에 사는 김 여사까지. 총 8명 정도의 소소한 잔치였어요. 칠순 당일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어요. 6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마저 준비하고 집 정리도 했죠. 남편도 양복을 꺼내 입고 기분 좋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친구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어머, 순이야. 칠순 축하해. 고마워, 영자야. 어서 들어와. 친구들이 꽃다발과 선물을 가져와 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떡 케이크도 준비해 와서 식탁이 한결 화려해 보였죠. 와, 순이가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너희들 오니까 내가 정성껏 준비했지. 그래도 칠순인데 며느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 말이 맞았어요. 보통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준비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은비한테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4시쯤 송우 가족이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이 격식을 차린 것 같았거든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송우가 꽃다발을 건네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은비도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영 어색했어요. 무슨 부담스러운 일이라도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우영이만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식사를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생각만큼 좋지 않았어요. 은비가 거의 말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기만 했어요. 은비야, 요즘 미용실 일은 어때? 영자가 물어보니까 겨우 대답하더라고요. 네, 그냥 그래요. 손님들 많이 오지? 네.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대답만 했어요. 그러다가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은비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작은 봉투 하나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은비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은비를 바라봤죠. 어머님이 이제 칠순이 되셨고 연세도 많으시니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 좀 더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편하게 지낸다는 게 무슨 얘기니? 그때 은비가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더라고요. 시설 자료를 좀 알아봤어요. 요즘 실버타운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어머님, 아버님 혼자서 이 큰 집 관리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당뇨도 있으시고 친구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영자와 미자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은비야, 그게 무슨... 송우가 당황해서 말리려고 했지만 은비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집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쳤어요. 아버님,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다 생각해 본 거예요. 얼마나 생각해 봤다고 그래. 그때 은비가 한 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나이 드셔서 솔직히 저희한테 짐이 되시잖아요. 그 순간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았고 우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짐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우영이 키우느라 바쁘고 사업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를 시설에 보내겠다는 거야? 영자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칠순 잔치 자리에서? 죄송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은비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생일날 제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송우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은비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실버타운들 시설이 정말 좋다고 하던데. 그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제 칠순 생일날 저를 시설로 보내자고 하다니.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친구들이 어색하게 인사하고 돌아간 후 송우 가족도 황급히 집을 나갔죠. 엄마, 죄송해요. 은비가 갑자기. 송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가거라. 엄마, 가라고 했잖아.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어요. 남편도 말없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여보, 응?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데 눈시울이 빨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짐이라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새벽 5시쯤 남편도 뒤척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잠 못 자? 응, 당신도? 한숨도 못 잤어. 우리는 부엌으로 나가서 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이야. 어떻게 할까? 그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무슨 말이야? 전현이 우리를 시설에 보내려고 한다면서 우리가 먼저 이 집을 정리하는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집을? 30년 살던 집을? 그래, 저런 식으로 나올 거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잖아. 아침이 되자 남편은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아래층 최 아저씨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 최 아저씨는 저희보다 2살 위인데 젊었을 때 공무원을 하셔서 이런저런 일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1시간 만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여보, 앉아봐.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최 아저씨가 그러는데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해. 이런 일이?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고 시설로 보내려는 일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은비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최 아저씨가 법무사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법무사라는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법무사는 왜? 우리 재산을 지킬 방법을 알아보려고. 그날 오후 저희는 최 아저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정 법무사님이었어요. 어르신들, 요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정 법무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시설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 말이에요. 정말요? 네, 특히 며느리가 먼저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을 들으니 은비의 행동들이 모두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게 저희를 무시했는지, 왜 시설 얘기를 꺼냈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재산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 법무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선제적으로 집을 처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집을 처분한다는 게, 네,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주하시고 나머지 재산은 안전하게 보관하시는 거죠. 그럼 며느리는 빈손이 되겠죠. 그 순간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저희를 짐이라고 했던 은비가 정작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남편이 저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해봐요. 그날 저녁 저희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여보, 어디로 갈까? 경주는 어때?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좋았잖아. 맞아.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인터넷으로 경주 실버타운들을 찾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가격도 적당한 곳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살면 은비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러게 매일 짐이나 된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 필요 없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30년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아쉽긴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여보, 은비가 알면 어떻게 할까? 그때 가서 보지 뭐. 이미 늦었다고 하면 되잖아. 남편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잡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은비가 미용실 일로 바쁜 평일을 노렸죠. 여보, 오늘부터 시작하자. 응, 시간이 별로 없어.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어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골랐는데 40대 중반의 김 대표님이 맞아주시더라고요. 어르신, 매매하실 생각이세요? 네, 급하게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김 대표님이 저희 집 시세를 계산해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머, 이 집이 지금 4억 5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요? 해운대라는 입지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30년 전에 8천만 원에 산 집이 4억 5천이나 됐다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파시려고 하세요? 아, 시골로 내려가려고 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경주 실버타운에도 연락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본 곳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경주 힐스 실버타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입주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언제 한번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상담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다음 주에 직접 가서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죠. 재산 정리였어요. 정 법무사님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어르신들 결심하셨군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 법무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집 매각하시면 그 돈으로 실버타운 입주하시고 나머지는 어르신들 명의로 안전한 곳에 예치해 두세요. 은행에 넣어두면 되나요? 네, 다만 며느리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어르신들만 아는 계좌로 하셔야 해요.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언장이요? 네, 나중에 어르신들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재산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될 수 있게 해두시는 거죠. 계산해 보니 집 매각 대금 4억 5천에 예금 1억을 합쳐서 5억 5천 정도였어요. 이 중에서 실버타운 입주금 1억을 빼면 4억 5천이 남는 셈이었죠. 충분히 여유롭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 법무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리분이 알면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면 되죠.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경주로 향했어요. 시설 견학 간다고 송우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아, 실버타운 구경 좀 하러 가려고. 정말요? 그럼 저도 같이. 아니야, 우리끼리 먼저 보고 올게. 송우는 어머니가 정말 시설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경주 힐스 실버타운은 정말 멋있었어요. 깔끔한 아파트 형태의 건물에 주변 경치도 아름다웠어요. 안내해 주시는 직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 문화센터, 헬스장, 수영장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와, 정말 좋네요. 남편이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입주 언제쯤 가능할까요? 급하시면 다음 달 초부터도 가능해요. 완벽했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내고 입주 신청을 했어요. 부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야. 응, 은비가 깜짝 놀랄걸.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은비를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동산 김 대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매수자 나왔어요. 현금 거래 원하시는 분이라 다음 주에 계약 가능할 것 같아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은비한테 폭탄 선언을 할 때만 남았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말 그랬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았거든요. 집 매매 계약이 완료된 다음 날, 저희는 송우한테 전화했어요. 송우야, 은비하고 우영이랑 오늘 저녁에 집에 와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송우의 목소리가 살짝 긴장되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실버타운 일 때문인가요? 그래, 그 일 때문이야. 오후 6시쯤 송우 가족이 도착했어요. 은비는 여전히 건성건성한 표정이었고 우영이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앉아라.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실버타운은 어땠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은비가 관심 있는 척 물어봤지만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응, 아주 마음에 들더라. 정말요? 그럼 들어가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은비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벌써 이 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뻔히 보였죠. 그때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다음 주에 들어간다. 다음 주요? 정말 빨리 결정하셨네요. 은비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집? 어제 팔았어.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은비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 했잖아. 송우가 당황해서 끼어들었어요. 엄마 갑자기 팔다니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왜 너네랑 상의해야 하는데? 남편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이라 우리가 파는데 왜 상의가 필요하지? 은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머님, 농담이시죠? 농담? 내가 언제 농담하는 거 봤니? 제가 서류 봉투에서 매매 계약서를 꺼내 보였어요. 여기 계약서도 있어.
어제 완료했어. 은비가 계약서를 낚아채듯 가져가서 읽어보더니 완전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당연히 진짜지. 위조하면 내가 뭐 좋을 게 있나? 송우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해? 너희가 우리를 시설에 보내겠다고 할 때는 상의했나? 그 말에 송우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은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슨 돈? 집한 돈 말이에요. 아,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군. 결국 돈이 궁금했던 거구나.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너한테 왜 말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더욱 차갑게 대답했어요. 은비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정말 두 분을 생각해서 우리를 짐이라고 한 게 우리 생각해서 한 말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건 뭐야? 변명할 거리가 있어? 은비가 송우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송우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영아, 넌 상관없어. 할머니가 항상 사랑한다고 했잖아. 우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15살이라 어른들이 하는 복잡한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은비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계약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취소? 왜? 저희도 어머님과 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모시고 살고 싶다고? 우리를 짐이라고 한 네가?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남편이 일어서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계약도 끝났고 실버타운 입주도 확정됐어. 아버님, 은비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해두는데 이제 우리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우영이 학원비, 생활비, 그런 거 말이야. 우리도 이제 없으니까. 그 말을 듣자 은비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송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아버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우리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갈 준비해야 하니까 너희들은 가거라. 그렇게 송우 가족은 멍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속이 시원하지? 응, 정말 시원해.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된 기분이었어요. 경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들이었답니다. 실버타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주변 경치도 아름다웠죠. 무엇보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여보, 아침 산책 갈까? 좋지. 매일 아침 7시면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공기가 정말 좋다. 부산에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돼. 그러게,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건강도 좋아졌어요. 남편 당뇨 수치도 많이 개선됐고, 저도 무릎 아픈 게 많이 나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실버타운 이웃들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같은 층에 사시는 박 할머니, 이 할아버지와도 금세 친해졌죠. 순희 씨, 오늘 오후에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 있는데 같이 가볼까? 좋아요, 박 여사님. 이런 여유로운 생활은 처음이었어요. 은비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죠. 하지만 완전히 평온하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송우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혹시 놀러 가도 될까요? 여긴 집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야. 외부인 출입이 쉽지 않아. 사실 핑계였어요. 아직은 송우 가족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5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부산에 사는 친구 영자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순이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야? 은비 미용실 문 닫았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 닫았다고? 응, 완전히 망했나 봐. 어제 가보니까 임대 딱지 붙어 있더라.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송은의 전세집에서도 이사 나간다더라. 왜? 전세금을 못 내서 나가야 한다는 소문이야.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제가 낳은 아들인데.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순이야, 송우가 이혼한다더라. 뭐라고? 은비가 이혼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야. 돈 없으니까 못 살겠다고.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물론 은비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가족이 해체된다는 건 그래도 슬픈 일이잖아요. 특히 우영이가 걱정됐어요. 15살인데 부모가 이혼한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6월 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실버타운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할머니, 돌아보니 우영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우영아,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이가 혼자서 부산에서 경주까지 온 거잖아요. 엄마 아빠는? 왜 혼자 왔어?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요. 이혼한다고. 우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어떻게 해요? 엄마는 저 데리고 가겠다고 하고, 아빠는 혼자 못 키운다고 하고,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아무리 어른들끼리 문제가 있어도 아이한테는 잘못이 없잖아요. 할머니, 저 여기서 할머니랑 살면 안 돼요? 우영아. 그 순간 남편이 나타났어요. 우영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우영아, 너 혼자 어떻게 여기까지? 할아버지. 우영이가 남편한테 달려가서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방에 우영이를 데려가서 밥을 먹여주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엄마가 미용실 망해서 돈이 없다고 맨날 울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아빠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맨날 싸워요. 결국 은비가 경제적 어려움을 송우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송우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싸운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희는 우영이를 하룻밤 재워주고 다음날 송우한테 연락했어요. 송우야, 우영이가 여기 있다. 엄마, 우영이가 거기 있어요? 어제 밤부터 없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송우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지금 데리러 갈게요. 그래, 어서 와라. 오후에 송우가 혼자 왔어요. 차림새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의 말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송우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송우가 우영이 손을 잡고 가려고 하는데 우영이가 발버둥을 쳤어요. 싫어. 나 할머니랑 있을 거야. 우영아, 그러면 안 돼. 집에 가자. 집?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집은 들어가기 싫어. 우영이가 울면서 제 치마를 붙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송우야, 잠깐 앉아라. 엄마. 우영이는 안에서 TV 보고 있어라.
우영이를 안으로 보내고 송우와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송우야, 솔직히 말해봐.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송우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정말 엉망이에요. 은비 미용실 망한 건 사실이야? 네, 빚만 3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은비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요. 제가 돈을 못 벌어온다고. 송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은비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 해도 송우는 제 아들이니까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송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뭘 하는 거야, 일어나.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은비 편만 들고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이제서야 후회하는 거였어요.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저희가 다시 잘해볼게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번 받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송우야, 엄마는 이제 여기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 엄마, 너희가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니? 송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때 우영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아빠 왜 울어요? 우영아. 할머니, 우리 가족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요? 15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송우와 우영이를 재워주고 남편과 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송우가 진짜 후회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영이가 불쌍해. 나도 그래. 우영이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는 정말 잘못이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송우가 떠나기 전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송우야. 네, 엄마. 우영이는 가끔 여기 보내라. 정말요? 송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드릴게요. 은비는 안 돼, 우영이만. 송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너희들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은 없어. 네, 알겠어요. 우영이 교육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기대하지 마라. 송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은비가 진짜 뉘우치고 있는지 지켜볼 거야. 만약 또 예전처럼 한다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엄마.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은비가 혼자 찾아온 거예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은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6개월 만에 본 은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왜 여기까지 왔어? 은비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뭘 하는 거야, 일어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은비가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구별이 안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을 그렇게 대한 제가 정말 나빴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에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은비야,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기억해요, 짐이라고. 그래, 짐이라고 했지. 은비가 더 세게 울었어요. 어머님,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럼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은비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은비야, 나는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살 거야. 너희들 눈치 보지 않고. 어머님, 우영이는 만날 거지만 너는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은비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내 재산에 대한 기대는 아예 접어. 어머님,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뭐야? 그럼 뭐야? 은비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은비야, 진짜 뉘우치고 있다면 우영이나 잘 키워.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렇게 은비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속 시원하지? 응, 이제야 정말 끝난 기분이야. 이제야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이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어요. 지금 경주에서 지낸 지 1년이 넘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실버타운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저녁에는 드라마도 보면서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우영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와요. 아이가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 해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그래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할머니 역할인 것 같아요. 송우와 은비는 결국 이혼했어요. 은비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송우는 혼자서 우영이를 키우느라 힘들어하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철이 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아요. 남편 병원비도 걱정 없이 낼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가끔 생각해 보면 그때 용기 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대로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정말 원치 않는 시설에 갇혀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참기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